네, 질문 없으시면은 계속 할게요. 네, 다음 문제는 뭐야? 네, 다음 문제는 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거고요. 백준 1226번 문제, 보물이라는 문제고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정수 배열 A랑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S라는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S의 값을 가장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A의 수를 재배열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질문이 많이 없네요. 그 내용이 조금 쉬우면은 저 그 피드백 시트에다가 내용 좀 쉬운 것 같다고 말씀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요, A를 이제 재배열을 해서 각각 합한, 아니 각각 곱해서 합한, 그러니까 시그마 AI, BI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쵸? 네,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에 주어진 예시인데요. 예시로 이제 이렇게 A 배열은 11160, B는 27831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최적해가 갖는 성질에 주목을 해봅시다. 처음에 배열 B의 순서를 고정을 하고 생각을 할 건데요. 이것을 오름차순으로 배열을 하고 고정을 할게요. 이게 그 되는 이유는 문제에서는 배열 B는 바꾸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어쨌든 순서를 바꿔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다시 처음 주어진 순서대로 재배치해도 되겠죠. 뭐 그런 뭐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요. 배열의 B의 순서를 오름차순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적해가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적해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더니 1, 2, 3, 7, 8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 A가 까먹었는데 11160이었나? 1160이 이제 와야 되겠지만은 이제 제가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 A1부터 그냥 A5까지의 수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최적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최적해가 있다면 이게 이제 최적해예요. 제가 이제 최적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A1, A2, A3, A4, A5 이렇게 배열을 한 것이 최적해야 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최적해가 있다면 이제 그 최적해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더하기 7A4 더하기 8A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임의로 두 개를 골라서 이렇게 두 개를 골라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S의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OPT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그래서 OPT 프라임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OPT랑 OPT 프라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OPT가 최적해라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OPT는 최적해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왜냐면 OPT가 제일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최적해가 아니기 때문에 최적해가 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최적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 관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얘는 네, 날릴 수가 있죠. 부등식의 양변에 있으니까 이거 부등식이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위아래로 있다 보니까 요거를 90도 돌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여기가 크거나 같아야 되죠. 요 밑에 있는 친구가.
그럼 남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줄로 이쁘게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넘기고 싶죠? 예, 넘기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 이렇게 되고 5를 지워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해는 요게 최적해라면 반드시 A4가 A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최적해 성질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임의의 두 개를 어떻게 고르든 상관없어요. 이거 두 개를 골라서 이렇게 바꿔보면요. 똑같이 잘 계산을 하시면은 OPT 프라임은 이렇게 되고요. 그거 두 개, OPT랑 OPT 프라임을 잘 비교를 하시면은 결과적으로 A4가 A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네, 이런 성질을 뭐야? 네, 그 제가 부동어 반대로 썼죠. 이게 아니고 이거네요. 네, A4가 A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꼭 해주세요. 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부등호 순서를 다 죄다 바꿔서 썼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 이거 저 부등호 순서 바꿔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부등호 순서 다시 바꿔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A1이 A2보다 크고 A4가 A5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적해라면 이제 이런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평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면 되겠습니까? A의 크기가 작은 것이 평가치가 높다. A의 크기가 큰 것이 평가치가 높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주먹구구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설정을 한 거죠. 이유가 있었죠. 네, 이거 두 개를 바꿨을 때 이런 부등식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2가 A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A2가 A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평가치를 설정을 한 겁니다. 그쵸?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이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풀려요. 뭐 엄청 쉽죠. 네,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구현도 쉬워요. 구현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뭐 저 아무런 설명도 안 갖고 왔거든요. 이거 구현 너무 쉬워갖고 그냥 A 정렬, B 정렬 해서 특히나 이 문제는 뭐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고 값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곱한 값만 가지고 오면 되고 곱하려면 A의 가장 작은 것과 B의 가장 큰 것, 요 순서대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 제가 슬라이드를 넣으려다가 깜빡했는데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저 수학에서 절대부등식의 일종입니다. 네, 절대부등식의 일종으로 재별부등식이라는 부등식인데요. 네,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두 수열 AI와 BI가 주어졌을 때 곱들의 합을 봤을 때요. 시그마 AI, BI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가장 커지는 경우는요. AI와 BI가 같은 순서일 때 동순. 네, 이때 이 값이 가장 커집니다. 네, AI, BI는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고 네, 이때 이제 가장 커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아질 때는 AI, BI가 다른 순서일 때 역순일 때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본 거죠. AI가 제일 큰 거랑 BI가 제일 작은 거 곱했을 때 다른 순서일 때 역순이고요.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이제 AI, BI가 같은 순서일 때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가 다른 순서일 때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재별 부등식이라는 절대 부등식이 있어요. 네, 등호 성립 조건은 AI끼리 같고 BI끼리 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간단하기 때문에 원래 이걸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뭐 더 푸실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겠지만
수학 공부를 그렇다고 해서 뭐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수학의 요소가 분명 들어가 있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수학 공부도 어쨌든 간에 병행은 하셔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만드는 걸 까먹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등식도 있다라는 사실을 뭐 아시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여기서 끝이거든요. 세 번째 문제인가? 뭐 아무튼 네, 여기서 끝인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 질문 없으시면은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문제 좀 길죠?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 문제 읽어보시고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면 좋을지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지. 근데 이전에 했던 거 질문 있으시면은 또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화재가 N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각 화재마다 AI랑 BI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화재를 T초에 진압하기 시작했으면 그 화재를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I 곱하기 T 더하기 BI만큼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 화재에서 요만큼의 시간을 썼으면 그게 뒤에 있는 화재에 계속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뒤에도 이제 진압하게 되는 시간 곱하기 AI 더하기 BI 이런 식으로 화재 진압 시간이 걸릴 텐데 여기 앞에서 시간을 엄청 썼으면은 T 값이 커지게 되면서 뒤에 있는 화재들에게도 점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뭐 이유가 일단은 없어도 좋으니까 어떤 식으로 화재들을 진압하는 어떤 순서로 화재를 진압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 AI가 작은 것부터 진압을 해도 돼. 어, 왜냐면 AI가 크면 클수록 T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T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지죠. A가 크면 클수록.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BI가 큰 순서대로 하면 돼. BI가 작은 순서대로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BI가 큰 순서대로 하든지. 네. 아니면 AI가 큰 순서대로 하든지. 뭐 그런 정책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이제 문제 있는 예제인데 화재가 총 3건이 일어났고요. 3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각각의 화제의 A랑 B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역시 뭐 가장 나이브한 방법은 그거죠. n 팩토리얼계의 이제 그 발생을 다 보면서 네, 각각마다 이제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하고 뭐 이렇게 푸는 가장 나이브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요거의 시간 복잡도는 n 팩토리얼 곱하기 n이기 때문에 뭐 n 팩토리얼 곱하기 n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오래 걸리죠 너무. 그래서 어림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나이브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알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최적화의 성질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네, 뭐 일단은 이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제를 이제 요 순서대로 진압을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 걸리는 시간은 처음에는 이제 0초부터 시작했으니까 첫 번째 화제는 0초에 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화제를 진압하고 나서는 요 t가 0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첫 번째 화제를 진압하고 나서는 2 곱하기 0 더하기 0만큼의 시간이 요 화제에 걸리기 때문에 0초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0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두 번째 화제를 진압할 때는 1 곱하기 0 더하기 2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초가 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화제를 진압할 때는 2 곱하기 0 더하기 3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세 번째 화제는 3초가 걸려서 세 번째 화제를 다 진압하고 나면 5초가 되겠네요. 네, 다른 순서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0부터 시작했으면은 그 다음에 1 곱하기 0 더하기, 그래서 여기 2초가 걸려서 여기가 2초가 되고요. 2에서 시작했으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0, 그래서 여기 총 4초가 걸리게 되어서 여기 6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초부터 시작했으니까 3초가 걸려서 총 9초 만에 모든 화제를 진압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요런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다 해보진 않겠지만 뭐 6가지 경우에 대해서 해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5초일 때가 가장 최적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뭐 n 팩토리얼의 풀이가 통하지 않으니까 최적해가 갖는 성질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최적해가 이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해 성질을 알아볼게요. 최적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순서로 화제를 진압하는 게 이득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적해 성질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최적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화제를 진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너무 복잡하죠, 식이. 이거 다 풀어봐도 뭐 영문을 알 수가 없는 식이 나와요. 너무 복잡합니다, 식이. 네.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베리파이는 뭐 집에서 이미 집이시겠지만 뭐 아무튼 저 끝나고 베리파이를 한번 해보세요. 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잘 모르겠어요, 그쵸? 앞에서 했던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더 일반어를 합니다. 3개만 있는데도 힘든데 무슨 놈의 일반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화제가 n건이 있다고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i번째 화제를 진압하기 전 ti 시간에서부터 i 플러스 1번째 화제를 진압하고 난 후 ti 더하기 2시간, 요 두 개의 시간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ti 더하기 2는 요걸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요걸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요걸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i 곱하기 t 더하기 bi고요. 이걸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i. 네. 요만큼의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때 값은 ti 더하기 ai 곱하기 ti 더하기 bi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얘를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ai 더하기 1 곱하기 ti 더하기 ai 곱하기 ti 더하기 bi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요거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요거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큼이 걸렸으니까 요 ti 더하기 2의 값은 여기다가 ti를 더한 값이 되겠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그냥 묶고 나면은요, 묶을 수 있죠. 똑같은 값이 아니죠. 네, 요거까지 들어가면. 네. 그래서 요렇게 묶을 수가 있죠. 요렇게 묶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안 묶었네. 네, 묶은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처음에 ti, 그 다음에 요 화제를 진압하는데 걸리는 시간 ai 곱하기 ti 더하기 bi,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시간이 요거죠. 그러면은 요 화제를 진압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거 곱하기 ai 더하기
AI 더하기 1 더하기 BI 더하기 1 이게 되겠네요. 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자, 요게 최적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게 최적해고요. 그러니까 최적해가 아닌 다른 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해가 아닌 다른 해는 i번째 화제랑 i 더하기 1번째 화제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럼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은 ti 더하기 2 프라임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뭐 아까 그 식에다가 ai에는 ai 더하기 1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네. 최적해에서 i번째로 진압하기로 한 화제랑 i 더하기 1번째로 진압하기로 한 화제 두 개의 순서를 바꿔서 요 i 더하기 1번째 화제 그러니까 i 더하기 1개의 화제를 다 진압하고 나서의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ti 더하기 2 프라임이 요런 식으로 적힙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원래 있는 ti 더하기 2랑 ti 더하기 2 프라임을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i 더하기 1개의 화제를 진압을 했는데 이 뒤에는 그러니까 ai 더하기 2부터 an까지 그러니까 i 더하기 1번부터 n번까지의 화제가 남아있고요. 이 두 개 순서를 바꿨을 때도 역시 i 더하기 2부터 n번까지 화제가 남아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최적해라고 했으므로 최적해가 아닌 해가 만약에 ti 더하기 2 프라임 그러니까 i 더하기 1개의 화제를 진압하고 걸린 시간 이 시간이 더 빠르다고 한다면요 요 뒤에 있는 시간들도 다 같이 빨라져요. 왜냐면 어떤 화제를 진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at 더하기 b이기 때문에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시간 계속 줄어들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늘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배열이 최적의 배열이었기 때문에 요 ti 더하기 2가 ti 더하기 2 프라임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거 후루룩 넘어갔는데 다시 나중에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뭐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ti 더하기 2가 ti 더하기 2 프라임보다 더 빨라야 돼요. 왜냐면 뒤에 똑같은 화제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i 더하기 2번부터 n번까지 화제가 남아있는데 그쵸? 다른 화제가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a, b 값은 다 동일해요. 남아있는 애들의. 근데 앞에 그 ti 더하기 2 프라임이 더 빨랐다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이 순서만 그대로 가져와도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저 줄어들기만 할 테니까 왜냐면 at 더하기 b로 나타내지는 화제의 진압 시간이 t가 작으면 작을수록 뒤에 있는 애들도 다 계속 작아질 뿐이잖아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네, 뭐 아무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ti 더하기 2가 ti 더하기 2 프라임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하고 싶은데 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겁먹으실 거 없어요. 다 풀어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요 ti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aiti 여기 안에도 aiti 들어있죠. 요거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i 더하기 1 ti a 더하기 1 ti 이것도 동일하죠. 그 다음에 ai 1 ti ai 1 곱하기 ti 요 세 개 한 곱한 것도 동일합니다. 요것들 다 날아가고요. bi 더하기 bi 더하기 1 요거랑 요거 이것들도 각각 공통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통이 안 돼 있는 애들만 딱 놓고 봤더니 얘네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넘기고 싶죠. 그래서 A랑 B랑 잘 넘겨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겼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질문 있으신가요?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안 보고 계신 분들은 근데 저 음량 조절 버튼 옆에 실시간 눌러주시고 빨간 불이 들어오는지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딱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안 될 때가 있죠. 이거 막 마구잡이로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안 되죠? A가 0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꼭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AI가 0일 땐 어떻게 하냐? AI가 0일 땐 넘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주시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AI가 0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AI가 0인 화제는 어떻게 하죠? 그 화제는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AI 곱하기 T 더하기 BI가 되는데, AI가 0이니까 그 화제는 항상 진압하는데 BI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간에 진압하든 BI만큼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화제는 항상 맨 마지막에 진압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AK가 0인 경우에는, A가 0인 경우에는 화제 진압에 항상 B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지막에 진압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이것도 제가 그냥 이러니까 그렇다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한번 집에서, 그러니까 다 저 끝나고 저 직접 증명 비스무리한 그런 베리파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진압하는 것이 유리를 하고요. 왜냐면 이제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앞에서 진압을 한다고 치면 앞에서 진압하는 거랑 뒤에서 진압하는 거랑 얘랑 얘를, 그러니까 AI가 0인 화제가 있을 때 어떤 진압 순서에서는 뭐 앞쯤에 진압을 하고 어떤 진압 순서에서는 뒤쯤에 진압을 했는데, 이거 자체에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BI로 동일하죠. BK로 동일을 한데, 얘 때문에 뒤에 있는 애들이 늦어져요. 그러면은 얘 때문에 뒤에 있는 애들이 A에 곱해지는 값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만큼 시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 A가 0인 친구들은 뒤에서 진압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0인 애들 빼고, A가 0인 애들을 빼면 드디어 이제 인접한 두 개의 항에서 이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인접한 두 항에서 이 식의 이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 최적해에 인접한 두 항이 이 관계가 성립하니까 거꾸로 얘기했을 때는요, 임의의 해에 대해서, 임의의 해가 있어요. 임의의 해에 대해서 만약에 AI가 0인 친구, AK가 0인 친구가 중간에 있었다. 그럼 이거 그냥 맨 뒤로 보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최적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시간이 늘어나지가 않죠. 줄어들거나 같아질 뿐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AI가 0인 애들은 다 뒤에 있는데 인접한 두 항, 얘랑 얘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 시간을 줄이거나 이제 같은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해에 대해서 인접한 두 항이 위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에 대해서 이 성질이 성립한다. 이렇다면 이 두 개의 순서를 그냥 바꿔주는 것으로 우리가 강제로 이제 이 성질을 만족하게 하면서 더 나쁜 해를 만들지 않는다, 최적해에 가까워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한 두 항은 항상 이 성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적해에 대해서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이 관계를 만족하는 최적해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쓴 이유는 뒤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A 값이 이제 0인 애들이 다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친구들은 이렇게 A분의 B가 커지는 순서대로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선택한 평가치는, 이제 평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A분의 B 요 값으로 해서 제일 작은 게 평가치가 높다, 그것부터 선택한다, 제일 작은 것부터 선택한다, 요게 되겠네요. 물론 이제 A가 0인 친구들은 나중에 선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고를 수가 없어요. 이거 뭐 A분의 B를 주먹구구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쵸? 고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잘 이유를 가지고 최적해의 성질을 파악한 다음에, 최적해라면 반드시 이런 성질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을 직접 보셔야 돼요. 그리디 메소드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이게 뭐 쉬운 문제들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문제 풀려고 우리가 이거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는 이거 안 들어도 풀 수 있죠. 그래서 그리디 메소드로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최적의 성질 그걸 찾으시고요. 이유에 따라서 이제 평가치를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평가치대로 골랐을 때 이걸 골랐잖아요, 맨 처음에. 그럼 이걸 골랐을 때 얘로 시작하는 최적해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러한 성질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 성질을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디 메소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제 이 관계를 만족하는 최적해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이렇고요. 이 A분의 B가 작은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현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최적해 조건을 만족하도록. 그러니까 AI분의 BI가 커지는 순서대로. 대신에 A 뭐 K가 0인 애들은 인 것은 마지막에. 네, 이런 조건에 만족하도록 이제 순서를 재배열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코너 케이스에 유의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A도 0, B도 0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빼고 한다 라든지, 아니면 A는 뭐 수가 있는데 B는 0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겠고요. 네, 이런 코너 케이스들 다 고려를 하셔서 구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출력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화제 진압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4반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해야 되거든요. 4반으로 나눈 나머지. 네, 요거 처리하는 것도 주의하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무턱대고 계산하면은 여기 수식적으로 맞지 않아 갖고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구현은 요 코너 케이스 처리하는 거 약간 복잡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정렬을 하는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연습 문제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출석 문제에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 따라오셔서 마지막에 코너 케이스 고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가공 잘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정렬 열심히 하는 거, 요거 고려를 하시면은 아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제가 끝을 낼 거고요. 네, 이렇게 끝을 낼 거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출석 문제는 제가 이렇게 6문제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요 2문제 이제 한 개는 이제 제가 다룬 거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고 여기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얘네들은 플래티넘 난이도기 때문에 제가 플래티넘 색깔로 칠해 왔어요. 네. 그래서 출석 문제 이렇게 해결하셔서 꼭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뭐 이만 마무리를 할게요. 네, 뭐 제가 한 55분 정도까지 있으면서 질문을 받을게요. 네, 질문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네, 나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것뿐만 아니고 뭐 지난번에 했던 것까지 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없으신 분들은 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 피드백 시트 작성하셔서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제가 한 55분 정도까지 질문을 받을게요. 그냥 뭐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오늘 했던 것들, 그냥 뭐 숙제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런 것도 뭐 그냥 질문해주시면은 다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알려드릴게요.